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침해 유형이 갈 차례지, 그지? 맞아?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헌법상 손실보상 규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침해 유형은 뭐냐? 헌법 23조 사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을 공용 침해할 때는 보상한다, 그지? 뭐로써? 이래 돼 있지, 그지? 침해할 때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지? 그래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 뭡니까? 재산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지, 그지? 그래서 재산적이 아닌 비재산적인 침해. 첫 번째,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는 재산적인 침해에 한정한다는 거지, 그지? 비재산적인 침해는 어떤 게 있어요? 생명이나 신체, 기타 등등,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여기 뭐 두 번째는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침해도 법률로 해야 되지만 보상도 법률로 해야 돼, 그지? 두 번째는 보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보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그지?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경우에도 흠결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지? 세 번째는 있잖아. 직접 손실. 침해로 인한 직접 손실은 보상이 되는데 이건 오케이야, 그지? 침해로 인한 직접 손실은 보상이 되는데 간접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그지? 간접 손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직접 손실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있잖아. 보상에는 직접 손실의 경우에는 완전히 커버가 됩니다. 대강만 이야기해 주면 있잖아. 보상에는 세 가지의 보상이 있어요. 직접 손실 보상이 있고요. 요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있지. 재산권 보상을 말해. 재산권 보상을 말하고 또 사업 시행지 내에서의 보상을 말해. 사업 시행지 내의 보상을 말해. 요거는 그지 가장 전형적인 보상의 형태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피침해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있겠지. 피침해 재산권 보상, 그지?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대 손실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대 손실 보상. 부대 손실 보상이라는 말은 뭐야? 이 지역이 여기 이제 A가 살고 있던 곳인데 A가 집도 짓고 살고 있어요, 그죠? 수용이 됐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지? 장사하고 있었어. 그러면 장사를 접어야 되지.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전료 보상. 그 다음에 뭡니까? 영업 손실 보상 이런 게 있어. 뭐에 따른? 휴폐업에 따른, 그지? 휴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요거는 뭡니까? 그 수용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게 된 직접적인 침해잖아요, 그지? 내가 그 대상 직접 그 대상이 돼. 땅도 수용당하고요. 땅이 수용당함으로써 이사도 가야 되고요. 가게도 접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지? 직접 손실 보상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간접 손실 보상이 있겠지, 그지? 간접 손실 보상. 간접 손실 보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재산권 보상에 대응해서 있잖아요. 요거는 사업 손실 보상이라 그래. 사업 손실 보상이 있어요. 요거는 또 뭘 말하는가 하면 사업 시행지
밖의 보상을 말해. 사업 시행지 외의 보상이야. 예.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자, 우리 동네가 다 수용이 됐어. 근데 그 동네 바로 옆 동네 살아. 그지? 그래서 내가 직접 침해의 대상은 아니지만, 수용의 대상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다 수용이 되면 예전에는 공동생활에서 같이 영업하고 먹고 살았단 말이지.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싹 밀려버리면 이 사람은 막막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요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그지? 예. 그런 것들이 간접 손실보상이에요. 그래서 사업 손실보상, 다른 또 뭡니까? 사업 시행지 외의 보상을 말한다. 그지? 여기에는 뭐가 속하는가 하면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침해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침해보상, 환경침해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외울 게 많다. 그지? 예. 영업손실, 여기서도 똑같네. 영업손실, 영업손실인데 영업손실의 종류가 달라. 여기서 영업손실은 있잖아. 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고객이 바뀌겠지. 그지? 여기서 영업손실이라는 것은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뭐 이런 거야. 그지? 대표적으로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말해요. 그지? 그래서 직접 그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지. 그치? 환경 침해될 수 있어요. 생활 침해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이야. 그치?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의 내용할 때 다시 배웁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간접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자, 보세요. 얘는 완전하게 보상이 되겠지. 그지? 그 직접 대상이니까. 얘는 완전하게 보상되기 어렵습니다. 그지?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있잖아. 생활보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활보상이라는 거는 옛날 살던 것하고 똑같은 수준의 생활이 보상되어야 된다는 점이지. 그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대책하고 생계대책이 있어요. 살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는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주거대책, 생계대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생활보상, 특별생활보상. 그래서 일반 생활보상은 보통 사람, 특별생활보상은 영세민. 영세민 뭔지 알지? 그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일반 생활보상은 일반인의 주거대책, 생계대책. 특별생활보상은 영세민의 주거대책, 생계대책. 오케이? 그래서 일반 생활보상과 특별생활보상이 이건 뭐 하여튼 다음에 한 번 더 한다. 그지? 요런 구도 체계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런 거리겠노? 여기 뭐겠노? 전부들 뭐겠어요?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그죠? 강이야. 강이야. 근데 있잖아. 댐을 이렇게 만들어. 그지? 댐. 소양호라고 예를 듭시다. 소양호. 소양호 어딘지 알아요? 소양강댐 가봤어요? 춘천에? 가봤어요, 준영이? 네, 그래요. 여자친구 있으면 가볼 수 있어. 없다네, 얘네들은. 그래. 여기 이제 소양강댐에 가보면 있잖아. 소양강댐이 제일 수심이 깊은 곳은 수심이 한 몇 미터 정도 되겠노? 준영아, 몇 미터 정도 되겠어요? 네? 몇십 미터.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봐. 심심하니까.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7, 80m 될 것 같습니까? 강주에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50m. 장은아 몇 미터? 30 자꾸 줄어드네. 한상금 몇 미터? 10. 너 여기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지? 200m 정도 됩니다. 엄청 깊지. 그지? 제일 수심이 깊은 곳은. 원래 그럼 소양강이 그렇게 깊었을까? 그거 아니고 있잖아요. 댐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가다 놓은 거지. 그지? 원래 요 소양강의 수위는 요랬다는 거지. 그지? 근데 요 정도로는 댐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댐이라는 게 뭡니까? 물을 많이 가두어 놓고 물을 흘려내림으로써
낙차 아니면 물의 흐름의 세기 이런 걸 통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요. 그런 거라서 이제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있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는 요 소양강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겠지, 그지? 예. 근데 댐이 이렇게 수위가 높이 이렇게 정해지면 요런 지역을 뭐라고 불러? 수몰지구라 그러지. 수몰지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수용당합니다. 그지? 오케이. 수용당해.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 봐봐. 요거 먼저 해줄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수용당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겠지, 그지? 이사 가는데 요 집에 객관적인 가치만을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는 시장 가치만을 보상해 주는 것을 객관적 보상이라 그래. 그다음에 이 집 궁전 가치 좋아. 자기의 주관에 따라 다른 건 주관적 가치 보상, 객관적 가치 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집의 객관적 가치만을 따진다면 뭐 얼마 되겠어? 예컨대 1,000만 원이 된다, 그지? 그러면 1,000만 원만 보상해주면 이 사람 바깥에 살 수 있나?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주면 살 수 있겠나? 그래도 사실은 잘 몰라, 그지? 세종시라는 데 있잖아, 그죠? 세종시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 부자 됐겠나, 안 됐겠나? 다 부자 됐어요, 그죠? 수용이 돼서 있잖아. 다들 몇십억씩 벌었다 그래. 근데 몇십억씩 번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컨대 3억, 5억 요런 단위로 번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요 근처인 많이 막 공사하고 있는 중에 말이야, 그제?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도시인 대전에서 같은 수준의 생활할 수 있겠나? 어렵습니다. 땅값이 비싸죠, 그죠? 집 비싸지. 또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 자기 할 일이 농사니까 그 돈으로 농사도 땅 논밭도 사야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손실보상의 컨셉은 있잖아. 종전에 살던 것하고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컨셉이야, 그지? 나중에 또 다시 할게. 요 밖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요 밖에 사는 사람도 옛날에는 이렇게 그룹 지어서 살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20명이 살고 80명이 살았어. 80명이 다 이사 갔어. 20명이 못 살겠지, 그지? 그러면 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겠지, 그지? 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생활보상의 컨셉은 여기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기억하자, 여기서. 직접 손실보상이라는 건 침해의 그 대상에 대한 것이구나. 간접 손실보상은 침해 대상은 아닌 그 밖에 있는 걸 보상하는 거구나, 그지? 그 정도 일단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지 간접 손실보상은 완전한 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보상의 법리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지?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보자.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보상의 법리가 희생보상 청구라는 법리야. 희생보상 청구. 희생보상 청구는 어떤 건지 설명합니다, 그지? 희생보상 청구는 원래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국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침해. 국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침해라는 것은 뭘 말해? 위법한 침해, 적법한 침해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야, 그지? 위법한 침해도 이게 걸려, 적법한 침해도 이게 걸려. 그게 희생보상 청구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하나면 다 되는데 무슨 손실보상이니 손해배상이니 그런 법리가 왜 필요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맨 처음에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겠어? 손해배상 이론이 빠져나가고요. 뭐가 빠져나가고 뭐가 빠져남은 게 바로 이런 컨셉이야.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지?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거는 뭡니까?
침해 규정은 있어대 이런 말이지, 그지? 침해 규정은 있어대 보상 규정은 없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용 유사적 침해라 그래. 수용 유사 침해 또는 수용 유사적 침해. 여기 적이라는 말은 형용사형 의미야. 그냥 적극적 이런 것처럼, 그지? 수용 유사한 침해 이런 말이야, 그지? 수용 유사한 침해. 여기 잠깐 뉘앙스를 설명하면 있잖아. 수용이라는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을 수 있다. OX. 수용의 경우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어때요? O야 X야? O야 X야? X야. 그죠? 수용의 경우에는 있잖아. 남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예. 그런데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비슷한 정도의 침해란 말이야. 그지? 수용과 비슷한 침해인데 그것이 수용만큼 뭡니까? 해가 되는 그런 말이야. 그지? 그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상 안 해도 되겠느냐에 대한 논란, 그게 바로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이라는 거야. 수용유사적 침해하고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다릅니다. 수용유사 침해는 침해 규정은 있어도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를 수용유사한 침해라고 그래. 근데 단순히 있잖아. 침해 규정 있고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수용유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침해 규정이 없는데 수용만큼 심하게 침해되는 것, 그런 뜻이야. 그지? 그런 경우의 침해를 수용과 비슷한 정도의 침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수용과 비슷한 정도의 침해를 수용 유사한 침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지? 여기 이론이 붙으면 수용 유사한 침해의 경우에는 보상한다. 이게 이론은 보상 이론이야. 그래서 요거는 침해, 요거는 보상 이론, 그에 따른 보상 이론. 다시 정리. 수용 유사 침해는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비슷한 정도의 침해를 수용 유사 침해라 한다. 주로 어떤 게 해당이 되겠어? 사용이나 제한 중에서 있잖아. 주로 제한이 많이 해당이 돼요. 제한이 많이 해당이 돼. 내가 내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결국 남이 가져간 거하고 비슷해.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런 경우의 침해를 수용 유사한 침해라고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해야 된다는 이론이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이야. 자, 그 다음에 간접 손실을 보상하는 이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수용적 침해 이론이라 그래. 수용적 침해 이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경우에 침해를 수용적 침해라 하고, 이론이 붙으면 그럴 때 보상해야 된다는 이론이 수용적 침해 이론이야. 자, 정리됐어. 그지? 수용 유사적 침해하고 수용적 침해가 뭔지. 그지?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가 하면 사실은 요 두 개를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요거를 어려워합니다. 교과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가 그런 뜻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용어를 빨리빨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거든. 이 용어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면 쉽단 말이야. 그지? 여러분 교과서 어디에도 찾아봐라. 수용 유사적 침해가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비슷한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있는 책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얘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얘는 말이야, 보상 이론의 뿌리와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원래는 희생보상 청구라는 게 있었는데, 그지? 여기서 맨 먼저 뭡니까? 손해배상 같은 게 떨어져 나갔겠지. 그 다음 뭐가 남으면 손실보상이 남잖아. 그지? 손실보상 중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이론이 독립합니다. 그지? 두 번째 독립하는 게 뭔가 하면 손실보상 이론이야. 손실보상 이론은 적법하고 재산권 침해. 그지? 떨어져 나가. 그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수용 유사적 침해하고 수용적 침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게 수용 유사 침해야.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라는 게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요런 침해의 유형의 경우에 보상한다는 이론이 생겨났다는 거지. 별도로, 그지?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야. 그냥 큰 이론에서, 그지? 독립해서 다 독립하고 남아 있는 게 뭡니까?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론이 안 생겼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해서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희생보상 청구는, 그러니까 수용적 침해 이론이나 수용유사 침해 이론의 그 원료는 어디 있단 말이야? 희생보상 청구구나, 이런 뜻이야. 그지? 예. 자, 다시. 희생보상 청구는 도깨비 방망이다. 그지? 예. 거기서 손해배상 이론 독립, 손실보상 이론 독립, 그지? 예. 수용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근데 있잖아, 재밌는 거는 손실보상, 수용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이게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어요? 재산에 대한 것들을 깔고 있잖아. 그죠? 재산에 대한 거잖아. 다. 그지? 예. 재산에 관한 거는 있잖아. 비재산적인 것에 비해서 뭐 하기가 쉬워요? 계량화하기가 쉬워요. 그지? 우리가 다치거나 뭐 정신병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거는 계량화하기 어렵지. 손해를 측정하기 어렵지. 그렇지만은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못 쓰게 한다거나 대신 쓰거나 이런 계량화하기 쉽지. 이론적인 발달이 쉬운 거야. 그만큼.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거 있잖아. 백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런데 장애를 입게 됐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근데 백신에 대해서는 뭡니까? 보건소 의사가 부작용 검사를 이미 거쳤다. 부작용 검사를 거쳤다는 거는 뭐야? 이 의사는 과실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지? 과실이 있으려면 사람마다 부작용이 일으켜질 수 있는데, 여러분 뭐 페니실린 검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페니실린이 있잖아. 페니실린이 우리 그건 뭐 저기 예방 접종 아니지만 다시 유용한 그런 주사약인데 말이지.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부작용 검사를 할 수가 있나 봐. 뭐 피 같은 걸 뽑아서 한다든지, 그지? 뭐 어떤 그런 간이한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없이 이제 주사를 놔버리면은 과실이 인정이 되는 이런 거거든, 그지? 그래서 예방 접종의 경우에도 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 그지? 혹시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 있느냐? 주로 백신들이 뭘로 만들어? 계란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측정하는 뭐 몇 가지 룰이 있다는 말이지, 그지? 예. 그런 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그 주사를 맞은 사람이 부작용을 일으켰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 말이지, 그지? 과실이 인정이 되면 국가배상이 될 것이고요.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적법한 행정활동으로 인한 피해인데, 비재산적인 침해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 손실보상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말이야, 그지? 그때 뭐 한다고? 희생보상 청구라는 법리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배우지만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뭐 감염법 방지법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예방접종 위에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상이 우리 학자들이 말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여러분, 배상이 좋다 그래서 보상이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상이 좋습니다, 그지? 배상이 많이 받습니다, 그지? 유공자 배상이 좋다 그랬어요? 손해배상이 좋다 그랬어요? 유공자 보상이 좋다 그랬어? 손해배상이 좋다 그랬어? 유공자 보상이 더 좋지,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면 얘는 공헌과 희생에 따라서 보상하니까. 근데 실제로 보상받아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받는단 말이야? 국가배상이 많이 받는단 말이야. 이건 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현행법이 인정하는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이야, 그지? 비재산적인 침해, 보상벽규가 없는 침해, 그 다음에 간접 손실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지? 정리됐어, 그지? 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론적인 근거 봅니다. 이론적인 근거는 뭐를 적어놓고 있는가 하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놓고 있어요. 그죠? 자, 특별한 희생은 뭐라 그랬어? 특별한 희생의 반대말은 일반적 희생이다. 그지? 일반적 희생은 뭘 말한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의 희생이다. 그지? 예. 그래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의 희생은 국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희생은 국가가 온 국민이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보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오케이. 실정법상의 근거 봅니다. 헌법 23조 3항은 이렇게 돼 있어. 어떨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그지? 그 규정을 읽어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뭡니까? 공공의 필요에 의한 침해다. 그지? 침해를 하고자 할 때도 목적이 공공의 필요에 한정이 된다는 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침해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독일법은 있잖아. 독일법은 독일 헌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독일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그지? 그래서 독일 헌법은 그룬트, 게제츠라고 그래. 그래서 기본법.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 게제츠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는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 게제츠라는 길은 뭔가 하면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 우리 헌법은 이 영어로 쓰면 constitutional law라고 쓰잖아요. 그죠? 대문자로 씁니다. 그것도 헌법은 대문자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제 독일 헌법은 그룬트 게제츠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설명했나 옛날에? 안 했나? 들어보면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독일이 언제 통일됐어요? 1990년인가 뭐 92년인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죠? 통일되기 전에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헌법이라는 것은 있잖아. 헌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constitutional law다. 그지? 독일어로 쓰면 verfassungslaw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국가의 구성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구성. 국가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국가가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야? 뭐 있어야 돼? 국가가 있으려면 주권. 그렇지. 주권. 또 국민. 또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가 되는 거야. 근데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영토가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아직 완전하게 구성하고 있지 못해. 그래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냥 기본법이라고 부르자. 통일이 되면 헌법이라고 부르자.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계속 그냥 이렇게 불러. 통일이 됐는데. 예. 그래요. 우리도 통일이 되겠나? 응? 정민아, 우리 통일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계속? 영원히? 너무 비관론자 같아. 그럼 통일이 돼야 됩니까? 아, 그래? 대단히 방관자네. 그래요. 태준이는 어때요?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20년 정도 있으면? 그렇구나. 근데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사실은. 옛날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억압받았잖아. 생각 자체를 억압받았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무지하게 불렀어요. 그지? 내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불렀던 것 같아. 학교에서 시켜서.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금지곡이 됐어요. 왜? 데모할 때 부른다는 이유로. 그지? 그래서 금지곡이 됐어. 이제 또 그게 이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또 유행이 지났네. 그게. 요즘 또 잘 안 부르지. 나는 옛날이 아니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이런 걸 대단히 두려워했어. 이 통일대에서 얼마나 어렵겠나, 그지? 예, 북한 사람들 막 내려올 거고 치안도 어려워질 거고, 그지? 예. 근데 이제 점점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 아, 통일이 되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될 거면 그 적정한 시기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지? 통일에 대한 비용이 뭐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드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렇지만은 뭐 얼마 전에 뭐 통일은 대박이다, 뭐 대박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뭐 되긴 돼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린투 게제트 우리 한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 23조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 이 그린투 게제트 14조라 그래. 이 그린투 게제트 14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있잖아. 우리는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그런 침해 유형 세 가지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지? 근데 독일법에서는 있잖아. 수용만 예정하고 있어요. 수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지? 법률에 의하여 얘는 법률에 의해서만 누가 더 세요? 얘가 더 세지, 그지? 그리고 수용만 한정하고 있어요. 수용만 한정하고 있다는 말은 사용이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다는 말이지, 그지? 사용이나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뭐야?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실은 독일의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땡겨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아까 첫 번째 뭐였노? 침해 유형을 사용, 수용, 제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지? 두 번째 E는 침해 및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래 돼 있어, 그지? 그래서 법률로서 하는 대상을 어떻게 침해도 법률로서 하고 그 다음에 보상도 법률로서 해라는 거지, 그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이의를 찾을 수 있다. 침해 유형, 그 다음에 침해와 보상의 법률적 근거, 그지?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 그지? 그래서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뭐냐? 뒤에서 배웁니다, 그지? 완전한 보상이다, 그지? 우리 손해배상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잖아, 그지? 정당한 보상에 상대하는 말은 뭐야? 상당한 보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정당한 거를 맥시멈으로 하는 그런 뜻이야. 자, 법률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법이 있다, 그지? 그게 뭡니까?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다, 그지? 그런데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다는 말은 뭐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자, 다시 구조를 한번 봅시다. 국가배상의 헌법 규정은 보면 그 배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런 말 없어.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뭐야?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든 유형의 국가배상적인 침해가 있으면 그 대입해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하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개별 침해의 형태마다 법률로서 하되 그런 말이야, 그지? 침해의 형태마다 그에 따른 보상을 다 법률로서 따로따로 정해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보상 못한다는 뜻이야, 그지? 단순히 보면 그런 경우에 보상할까 말까를 따지는 이론이 뭡니까?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는 401페이지 보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 헌법 23조에서도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이래 돼 있잖아.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그지?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침해하고 보상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그지?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함께 존재해야 된다. 얘네 규정은 뭡니까? 함께 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이론이야? 불가분조항 이론이에요. 불가분조항 이론. 그 다음에 다 같은 말로는 부대조항 이론. 그래. 부대라는 말 업고 다닌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분조항 이론이 뭐냐? 부대조항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용 침해의 근거와 그에 대한 보상은 함께 같이 규정해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불가분조항 이론, 침해조항 이론이에요. 불가분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나눌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가라 그런 뜻이야. 같이 규정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헌법 23조 3항은 불가분조항 이론의 원칙을 표시한 것이냐 아니냐. 그지?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공박이 있어요. 헌법 23조 3항 규정이 요래 돼 있어.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래 돼 있어. 법률로서 하되. 요 규정을 우리는 분석해 보자는 말이지. 그지?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것이 불가분조항 이론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냐 아니냐. 그지? 어떻게 생각해요? 성호 어떻게 생각해?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 말이 있잖아. 불가분조항 이론을 규정한 거냐 아니냐. 니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지? 왜? 침해 앤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런 말이거든. 그지?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게 해석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왁구를 쳐놓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그지? 그렇게 쳐놓지 않고 있잖아. 왁구를 그렇게 안 쳐놓고 이렇게만 쳐놓으면 침해는 법률로서 하되 앤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침해와 보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 바로 뭡니까? 긍정설이야. 그지? 침해와 보상의 그걸 뭐라 그래? 견연성이라 그래. 그지? 견연성.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서로 어깨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견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긍정설이야. 뭐에 대한 긍정설? 불가분조항 이론으로 본다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침해와 보상은 견연성이 없어. 견연성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각각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부정설의 입장이에요. 자, 요것은 있지. 지금 규정을 그냥 형태적으로만 파악한 거고요. 이유를 한번 보자. 이유. 이거는 규정의 모습만 파악한 거고, 긍정설의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야. 공용 침해에 있어서 보상의 기준과 범위 본질적 사항이다. 공용 침해에 있어서 보상의 기준과 범위는 본질적 사항이라는 말이야. 공용 침해에 있어서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런 말이지. 그지? 공용 침해를 규정함에 있어서 보상과 기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침해를 정할 때는 보상이 본질적인 사항이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 보상의 기준과 범위는 침해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침해와 보상은 이렇게 단단하게 견연되어 있단 말이야. 견연성이 있다는 말이야. 그지?
요 보면 뭐 생각나노? 어떤 이론 생각나노? 응? 본질성 이론이라는 거 기억나나, 그지? 본질성 이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정민이? 다른 말로 본질성 이론의 다른 이름. 본질성 이론 뭐 할 때 나왔어요? 법률 유보할 때 나왔어요. 그래, 맞아요, 그죠? 본질성 이론의 다른 말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이야. 뭐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가져라, 그지? 복습 다시. 본질사항 유보설이 발전하면 뭐가 돼? 의회 유보설이 돼, 그지? 의회 유보설하고 본질사항 유보설하고 차이점은 뭐야, 그러면? 본질성 이론, 중요사항 유보설은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근거할 것, 이라는 거예요. 근거할 것. 그 다음에 의회 유보설은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의할 것,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할 것과 법률에 의할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지? 더 뭡니까? 이 의회에 종속이 되는 게 의회 유보론이야, 그지?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거 했잖아. TV 시청료는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예가 뭡니까? TV 시청료는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전에는 누가 정했어요? 방송위원회에서 시청료를 정하다가 말이지,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승인을 하도록 뭐 이래 바뀐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지 그래서 침해에 있어서 보상은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말은 침해와 보상은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지? 이게 긍정설이. 부정설의 근거는 뭔가 하면, 이것의 근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 기본법 14조와 우리나라 한국 헌법 23조 사망은 있잖아, 규정이 다르다. 얘는 있잖아, 얘는 뭐 있어요? 수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얘는 수용, 사용, 제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독일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땡겨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부정설의 입장이야. 자, 403페이지 메뉴의 줄까지 했어, 지금.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실제로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의 경우에는 손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받을 건지를 생각해 보는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그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침해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이제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보상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겠지, 그지? 보상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사실은 좀 정치한 이론은 요 다음에 배웁니다. 사실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있잖아,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건 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 그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용 침해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있잖아, 몇 가지 견해가 있어. 첫째, 헌법 23조 사망은 방침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어. 방침 규정설. 헌법 23조 사망은 방침 규정이다. 방침 규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프로그램 규정설이라 그러기도 해요. 프로그램. 방침 규정이다, 프로그램 규정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일 뿐이다, 이런 말이야.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다, 이런 말이야. 구속력이 없다.
헌법 23조 3항에서 있잖아. 공용 침해할 때는 또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해라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거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뭐다?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이야,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헌법 23조 3항이 직접 효력을 갖는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직접 효력성. 헌법 23조 3항이 직접 효력을 갖는다.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뭐야? 헌법 23조 3항에 보면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사용, 수용, 제한할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도 헌법 23조 3항에서 보상하라고 돼 있으니까 헌법 23조를 근거로 해서 보상 청구하면 된다, 그냥, 그지? 개별 법률 필요 없이 그런 말이야. 직접 효력설이란 말은 헌법 23조 3항이 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것이 갖는 한계는 뭔가 하면 직접 효력설의 한계는 헌법 규정에서 바로 청구권이 도출된다, 도출되지 않는다, 그렇지? 헌법 이론이 있잖아. 헌법 규정에서 바로 청구권이 도출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보통 헌법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면은 뭡니까? 형사보상 청구 이런 거 있어요. 예컨대 형사보상 청구 뭡니까? 범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입은 피해, 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형사보상 청구에 관한 개별법이 생겼을 때. 또 헌법에 인간답게 살 권리는 뭡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지? 청구의 조건이 있잖아. 뭐 재산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보양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 거, 그지? 그런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헌법에서 있잖아. 헌법 규정에서 바로 청구권을 도출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견해고요. 세 번째는 위헌무효설.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있잖아.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규정은 위헌이다. 보상 규정이 없는 그런 침해 규정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지? 예. 위헌이니까 요거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위헌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지? 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야? 취소 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취소해라 이렇게, 그지? 그런 명령을 취소해라. 예? 그 다음에 저거와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입법 부작위 위헌설이 있어. 입법 부작위 위헌설. 얘하고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위헌인 대상이 뭔가 하면 침해 규정이 위헌이라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뭐가 위헌인가 하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보상 규정을 입법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것을 입법하지 않은 것 말이야, 그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그것이 위헌이라는 견해야. 좀 다르지? 위헌은 위헌인데 얘는 침해 규정이 위헌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거고요, 그지? 좀 달라요. 학자마다 이제 결론이 좀 다른 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유추적용설이 있어요. 유추적용설이란 말은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헌법 23조 1항 23조 1항은 뭔가 하면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에요. 재산권 보장. 재산권 보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침해할 수 없다. 그지? 예, 개인의 재산권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뭐 그런 내용이야. 그지? 예. 내지는 헌법상의 평등조항. 평등조항이 헌법 10조? 그지? 뭐 10조인가 나와. 그지? 예. 이 평등조항. 요런 것들을 유추해서 적용한다. 그지? 예. 유추 적용설은 다른 말로는 간접 적용설이라 그래. 그래서 요런 규정들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이래서 보상할 수 있단 말이야. 요 규정의 요 학설의 특색은 뭔가 하면 이 학설의 특색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 택하는 학설이야.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서는 있잖아. 유추 적용설을 이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일반적인 규정이잖아. 그지? 23조 3항이나 11조와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조항인데 이런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 택한 견해는 뭐냐? 유추 적용설. 이런 거 옛날에 객관식 시험에 많이 나왔어. 예? 왜냐면 얘가 워낙 유명하니까.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 법률 유추, 유사법률 유추 적용설이 있어요. 유사법률 유추 적용설이란 말은 그 침해 유형이 좀 비슷할 수 있잖아. 그지? 도로에 관한 뭐 토지 수용이나 하천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토지 수용이 비슷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유사한 법률, 다른 법률에 있는 보상 규정을 조금 이렇게 원용해서 쓰겠다라는 거지. 그지? 유사법률 유추 적용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걸 쓴 적이 있어.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 언제나 이걸 쓴 건 아니고요. 이걸 이런 견해를 택한 경우가 있어. 그지? 우리 헌재는 이거 쓴 적이 있어요. 헌재는 입법 부작위 위헌설 쓴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유추 적용설에 대해서는 있잖아. 어떤 비판이 가해지는가 하면 23조 1항 재산권 보장에 관한 거 요거는 있잖아. 일종의 자유권이야. 자유권이라는 거는 어떤 컨셉입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말 것, 간섭하지 말 것이야.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말은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유권 규정입니다. 평등도 평등의 자유라 그러지 자유권 규정이야. 그지? 그래서 자유권에서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이야. 자유권에서 청구권이 도출되는 건 조금 웃긴다. 그죠? 청구권은 주로 어디서 도출이 돼요? 생존권에서 도출됩니다. 그지? 청구라는 자, 잘 모를까 봐 다시 설명한다. 청구라는 거는 뭡니까?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청구야. 그지? 청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야. 뭘 요구하겠어요?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한테 불개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개입하지 않는 거. 사회권, 생존권은 국가가 개인한테 개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 뭐 때문에 개입해요? 도와주려고. 왜 도와줘? 국민이 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청구권은 주로 사회권에서 도출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유권은 나한테 손대지 마 그런 사람이 국가한테 자꾸 나한테 개입해도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유권에서 청구권이 도출된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지. 그지? 유추 적용설에 대해서는.
자,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게 위험무효설, 그지? 위험무효설이 되면은 이 손실보상이 애초에 안 된다, 그지? 손실보상이 애초에 안. 물론 얘도 손실보상이 안 되지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추적용설, 그지? 수용유사 침해론이 택하고 있는, 그지?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택했던 적이 있는 입법 부작 위헌설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유추적용설인데 얘하고 얘는 달라. 유추적용설은 다른 헌법 규정을 유추한 것이고요. 요거는 유사법률 유추적용설이야, 그지?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지? 특히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뉘앙스를 잘 기억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405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 이 견해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장 규정이나 평등권 규정과 같이 소극적인 자유권 규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게 있지, 그지? 판례 봅시다. 판례.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위헌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므로 보상입법이 의무를 부여한 것도 있고 헌법상 명시된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 조치가 없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입법 부작위 위헌설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대부분 판례는 법률상 보장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유사 법률 말하는 거지. 관련 법률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그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헌법 23조 1항이나 헌법 11조네, 그지? 10조가 아니라 11조 평등조항은 11조. 11조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관련 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없는 공권력 침해를 불법 행위다. 그지? 이렇게 본 판례도 있다는 거지. 그지? 수용 유사적 침해 보상 개념을 언급한 판례도 있더라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질은 어땠어요? 사건설, 공권설 이렇게 나누어서 학설은 뭐가 다수 입장이라 그랬어? 공권설, 그지? 공권설에 따르면 국가배상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한다 그랬죠?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 그지? 사건설에 따르면 국가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그지? 판례나 실무에서는 사건설 그런 거 했잖아, 그지? 자, 국가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이제 비슷한데 옛날에는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 국가배상 소송이나 손실보상 소송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았어요. 실무상은 사건설, 학설은 공권설. 이제 바뀌었어. 몇 년 전에. 언제 이 판례인가 하면 이게 2006년도 판례네, 그지? 2006년도에 판례가 나옴으로써 바뀌었다, 그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 하천구역 토지와 관련된 손실보상에 있어서 옛날에는 사법 관계로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이 판례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교수님들 간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어떤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당사자 소송이라고 판례가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이게 손실보상 전반에 대해서 대부분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하천구역에 관한 손실보상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지? 다른 거는 아직까지 바뀐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 그지? 그 뒤에 분이 한 분이지만 워낙 센 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407페이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내가 읽어볼게. 그러나부터 보시면 2006년 5월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했다는 거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있잖아.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 합의체 판결을 씁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판례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전원이란 말은 우리 대법관 다 몇 명이야? 에? 대법관 14명이야? 9명입니다. 9명. 이게 저기 뭐야? 입법, 사법, 행정에서 3명씩 해서 9명이야. 그지? 14명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게? 짝수로 하면 안 돼요. 홀수로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있잖아. 이 전원 합의체란 거는 9명이 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판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판례 변경이 어렵다는 뜻이지. 예. 판례 변경했다.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로 보아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해서 이 판결로서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 관한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다는 견해 가 있고, 그지? 이 판결의 이 판결로 변경의 대상이 되는 판례는 하천법상의 권리에 한정이 된다는 견해, 이렇게 두 견해로 나뉘어진다는 거지, 그지? 근데 후자의 견해가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두 견해가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사실 여러분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약간 의아할 수 있어. 그거 내가 좀 설명해 줄게. 그 밑에 네모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1번이 종전의 판례예요, 그죠? 이 손실보상 관계를 사법 관계로 본 종전의 판례, 2번이 변경된 판례인데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는가 하면 그 2번 판례 셋째 줄 보면 종합하면 다음에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1984년 떤떤떤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밑줄 치세요. 관리청의 보상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밑줄 치고, 왜냐하면 의미가 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결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소정의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그지? 사실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건 당사자 소송 부분인데 내 눈에 띄는 거는 그거보다도 그 앞에 있잖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당연히 발생하면 뭐가 된단 말이야? 당사자 소송이 되고, 그런 뜻이야.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보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말은,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보상 청구권이 생기면 요 경우에는 보상에 관한 소송, 무슨 소송이 된다는 뜻일까? 그래요. 취소 소송이 된다는 뜻이야. 결정에 의해서 권리 관계가 좌우된다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야. 어떤 법률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것이면 당사자 소송이고,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요 소송은 있잖아. 이것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묻는, 사실은 이 좀 핀트는 다른,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그 다음 시간에 손실보상을 요건할게.